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반찬들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던 저녁상이 갑자기 낯선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나쁜 데가 아니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생길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 물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제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주는 게임 소리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식탁보를 걷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요즘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식탁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빈 그릇에 남은 국물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남아있는 듯 비어있고 비어있는 듯 남아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장롱 위에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야 한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오늘따라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 단어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어딘가 멀리 있는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제가 가야 할 곳이라니 그 사실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새어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문틈으로 바라본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은 고요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나도 편해질까? 아니면 그냥 잊혀질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고 있었고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 그 생각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묵주, 병원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묵주를 꺼내 손끝으로 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너희 말이 맞겠지. 나도 이제 쉬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쉼이 아니라 체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아들이 예약해둔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로 늙었구나. 그날 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양원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일어나세요. 혈압 재야죠. 낯선 손길이 제 팔을 감싸는 순간 잠결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 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복도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침대에서는 아주 큰 코 고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아직 밤 아닌가?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벌써 간호사는 다음 침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면장엔 이미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자 마음까지 덩달아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 이정자 어르신은 식당으로 내려가실게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뒤따랐습니다. 식당은 웅성거렸습니다. TV에선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식탁마다 수십 개의 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싫으면 반찬 바꿔드릴게요. 국은 한 번만 더요. 이런 소리들이 뒤엉켜 복잡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 위엔 밥, 된장국, 그리고 달걀 프라이 1개. 숟가락을 들고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이게 내가 살던 집이 아니구나. 식사 후엔 단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직원의 말에 모두 일어났지만 움직임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운이 없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며 따라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시켜?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저는 스스로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점심 이후엔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복도에선 여전히 기계음과 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코를 골고 맞은편에서는 잠꼬대가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세 멀미가 났습니다. 이건 쉼이 아니야. 그저 멈춤일 뿐이야.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담당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적응 기간이라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버텨보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얼굴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 손끝으로 묵주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데 왜 이리 불안할까? 사람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자정 무렵 어디선가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내 집에 가고 싶다고. 직원들이 달려가 진정시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똑같은 소리가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작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늙어선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 그 결심은 아직 말이 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히 제 마음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반 혈압 측정, 6시 세면, 6시 반 아침 식사, 오전 10시 체조, 12시 점심, 2시 낮잠, 5시 저녁, 8시 소등. 처음엔 이 일정이 낯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하겠지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지쳐갔다는 겁니다. 옆 침대의 코 고는 소리는 밤새 이어졌고 새벽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나 벨소리에 잠이 깨기 일쑤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이곳에서 덜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목소리 큰 분들이 늘 중심에 섰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려는데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아들이 바꿔준 새 폰이었습니다. 번호를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자 어르신 되시죠? 조금 쉰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시청 도시개발과인데요. 혹시 92년도에 영영동에 있던 밭 아직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밭이요? 예, 거기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확정돼서요. 곧 개발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순간
귀 안에서 무언가 탁하고 울렸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보상, 내 이름으로. 그 말들이 천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밭이라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두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거긴 그냥 묵혀뒀는데요. 그게요. 이번에 민간 개발로 전환돼서요. 연락드린 거예요. 어르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팔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옆 침대의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전화 좋은 소식인가 봐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 앉아 머릿속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자 씨, 이 땅은 언젠가 꼭 쓰일 날이 있을 거야. 그 말이 오래된 회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바람, 그때의 햇빛, 그리고 그날의 젊은 제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묵주를 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나한테 주는 기회인가. 아침이 되자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그냥 밥 먹고 하루 보내자가 아니라 나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머릿속에 생긴 의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시고요. 사유서도 써야 해요. 네, 알겠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저를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그때 남편이 사둔 밭 있잖니. 거기서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 뭐라고? 밭이요? 무슨 전화?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렸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짧은 한마디. 진짜요? 그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요양원 담장 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부셨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의 시간표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시간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개발 보상 절차, 토지 확인, 서류.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손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외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 동의는 받으셨어요? 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사실 그 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뭘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직접 가보려 한다. 엄마, 거기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돼. 이번엔 내가 직접 해볼 거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아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그 돈은 가족 돈이에요. 어차피 다 우리 생활에 들어올 거잖아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돈이라니, 그건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해서 산 거야. 그래도 지금은 가족이잖아요. 엄마 혼자선. 그 말을 끝내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의 공기가 유난히 답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를 골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오갔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건 싫다. 다음 날 구청 도시개발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서툴렀지만 묘하게 힘이 났습니다. 간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자 숨이 트였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빛이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 세상 공기가 이렇게 따뜻했나. 그 순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시청 민원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제 순서를 기다리며 문득 옆 의자에 앉은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도 보상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예, 오래된 땅이래요. 이제야 연락이 왔어요. 그럼 잘 되셨네요. 요즘은 땅값 많이 올라서 다들 부러워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부러움이라니,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다 듣네.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현재 명예 확인 완료됐고요. 보상 대상자로 확정되셨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갈랐습니다. 보상 대상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다니세요? 위험하게. 괜찮다, 잘 다녀왔어. 엄마, 그 땅은 가족 거예요.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내 이름으로 된 땅이야. 내 아버지가 내 손으로 사라 그랬어. 그렇게 평생 일해서 남겨놓은 건데 왜 이제 와서 가족 돈이라 하니? 엄마, 요즘 그런 말 하면 오해받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요양원에 와 있지. 너희 생활에 내가 방해되지 않게. 말이 끝나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그럼 엄마 뜻대로 해요. 그래, 대신 이번엔 내가 내 인생 좀 정리해보마. 아들이 떠난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묵주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여보, 이 땅이 정말 나를 살리게 되네요.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에서 퇴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다른 시설로 옮기실 건가요? 아니요. 이번엔 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 내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퇴소 절차를 밟던 날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적응 중이신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었어요. 앞으로는 살아봐야죠.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손가방 하나, 묵주,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으니 햇빛이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나올 줄은 몰랐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개발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구나. 그동안 아들 이름, 가족 통장만 보던 눈앞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잔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우연히 신문 한 구석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년을 위한 실버 공동체 마을 입주자 모집, 서로 돌보는 마을, 함께 사는 삶. 그 문구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직 입주 가능할까요? 예. 소규모 단독형 주택이 몇 채 남아 있습니다. 복지관, 텃밭, 공동 주방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럼요. 어르신 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다음 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작지만 아늑한 마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단층이었고 골목마다 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이런 곳이 진짜 집이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입구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부가 되는 곳, 동행마을.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오래 묵은 이불 냄새처럼 익숙하면서도 포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여기 한 채 남은 집이 있어요. 정원도 조금 있고 바로 입주 가능해요. 여긴 얼마예요? 보상금의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며칠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름 옆에 붉은 인주가 찍히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네. 입주 첫날 이웃 김복희 어르신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사 오셨죠? 저희 마을 규칙은요. 밥은 같이 먹고 걱정은 나눠 먹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런 인사가 그리웠어요. 밤이 되자 마을 밴드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모두 건강 체크 완료. 내일 아침엔 마을 산책 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지.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남은 보상금 일부로 은행에서 ETF 계좌를 열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리스크 감수 가능 수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라요. 그냥 안전하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나오면 좋겠네요. 그 말에 직원이 웃었습니다. 딱 좋은 목표십니다. 요즘은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상품이 많아요. 그날 이후 매달 말 통장에 찍히는 30만 원의 숫자가 묘한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시니어 유튜브 클래스 모집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무료 교육.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채널. 이름은 정자 할머니의 인생 로그. 첫 영상은 마을 텃밭에서 찍었습니다. 오늘은 상추를 따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하네요. 이런 인생 이야기 자주 올려주세요. 그리고 어느새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유튜브 입금이라는 글자를 보고 정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다 하네. 밤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하루가 참 길었는데 이곳에서는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밭을 돌보고 영상을 찍고 ETF 수익을 확인하고 이웃들과 영화도 보고 서로 건강도 챙기며 살아가는 날들이 마치 새봄처럼 찬란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마을 공동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저는 멀리 골목 어귀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양복 바지를 걷고 운동화를 신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길 헷갈리지 않았니?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둘러봤습니다. 이게 엄마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이야. 작지만 마음이 편해. 엄마, 진짜 여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요양원에서였지. 여긴 숨 쉴 수 있잖니. 아들은 말없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과 삼각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유튜브 장비야. 이제 할머니들이랑 같이 영상도 찍고 노래도 올려. 유튜브요? 엄마가요? 그래. 내가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익도 나와.
한 달에 한 30만 원쯤. ETF 수익이랑 합치면 생활비는 걱정 없어.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서요. 생각해봤는데 엄마 집 팔면 우리 같이 큰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제 속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야, 네, 너 그 말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가족끼리 같이 살면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요양원 갔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알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저도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 나도 그땐 아무 말 안 했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나 내 인생 되찾았어. 이 집은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산 집이야. 제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과 놀라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늙으면 다 변해야지. 그때는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그 말에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엄마, 멋지네요. 이제야 알겠지? 사람이 늙는 건 서러운 게 아니라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거야.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엄마,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저도 출연해도 돼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대신 대본은 내가 짜. 아들이 돌아간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냄새가 골목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마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영화 보러 가요. 그 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속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아래엔 제 손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정자, 다시 태어나다. 봄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마을 언덕에는 복숭아꽃이 피었고 새벽이면 지붕 위로 까치들이 뛰놀았습니다. 정자 어르신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엔 마을 밴드에 오늘도 건강 체크 완료 메시지를 남기고 텃밭으로 나가 상추를 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 복희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 점심은 비빔밥 어때요? 고추장 새로 담갔어요. 좋죠. 밭에서 바로 딴 걸로 먹으면 최고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탔습니다. 오후엔 유튜브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휴대폰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자 할머니의 인생 로그입니다. 오늘은 봄나물 비빔밥을 같이 해볼게요. 늙었다고 새 걸 못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촬영을 마친 뒤 이웃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정자 씨, 요즘은 우리도 다 나와요. 다음엔 김장 영상 같이 찍자고요. 그래요.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채널은 어느새 5,000명을 넘어섰고 월 수익은 30만 원 ETF 수익과 더해 한 달에 6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예전엔 전화 한 통 올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 목소리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네. 그 말에 복희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 마을의 연예인이에요. 저녁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영화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상영작은 리틀 포레스트.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팝콘을 나눠 먹었습니다. 주인공이 밥을 짓는 장면에서 정자 어르신은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밥을 내 손으로 짓네.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예전엔 몰랐지. 영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옆집 복희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정자 씨, 요즘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그래요, 요양원 있을 땐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짧아요. 방에 들어오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자 할머니의 인생 로그, 새 구독자 100명 증가. 그 알림을 보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마을 불빛이 포근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늙어서 인생을 잃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다. 묵주를 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늙어서 이렇게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고 방 안엔 은은한 흙내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어르신은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달빛이 부엌 식탁 위를 은빛으로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유리컵 하나, 그리고 갓 찍은 영상의 제목이 켜진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참 고맙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이정자. 이제 그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을에서의 삶은 조용했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했습니다. 아침엔 텃밭에서 햇살을 맞으며 흙을 만지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과 영화 한 편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복희 어르신이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는 늙은 게 아니라 익은 거예요. 그 말에 정자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네요. 이제야 사람을 알겠어요. 어느 날 오후 정자는 평상에 앉아 새싹이 돋는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상추잎이 살짝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누가 옆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냄새, 바람, 햇빛, 그리고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게 감사했습니다. 멀리서 복희 어르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 씨, 우리 내일 복지관 봄 소풍 가요. 준비 다 했죠?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도시락 싸놨어요. 달걀도 2개 삶았어요. 그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 언덕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붉은 빛이 지붕 위에 내려앉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구나.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기타를 치고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년의 행복은 멋진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감사히 맞이하는 마음. 그게 진짜 젊음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참 괜찮겠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